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900달러, 이더리움 1,270달러, 마이너스 1.2%, 리플 도지 마이너스 2.8%, 비트코인 반등 이후 고래들 물량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코인 하락을 했고요. 하루 연설 이후 비트코인 17,200달러까지 반등이 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18,000달러 6월부터 12월까지 4달 연속 횡보하고 매물대도 두텁기 때문에 시장에 호재가 있다고 해서 빠르게 상승 안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샘 뱅크먼 전 FTX CEO 거래소 파산 이후 처음으로 뉴욕타임즈와 온라인 미팅을 했고요. 샘 뱅크먼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FTX 확장만 했다고 하는데 FTX 파산으로 미국 유럽 투자자 다수의 자본이 거래소에 묶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국 내 코인 투심은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나스닥 행보에 비트코인만 마이너스 0.8%로 나스닥 비트코인 커플링이 유지되지만 도지코인 리플은 마이너스 2.8%로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추가 자본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로 전체 코인 대폭락 온 다음에 최근과 비슷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하락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결국에 전반적인 코인 투심이 약화된 건데 코인 투심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기 때문에 나스닥이 빠르게 상승한다고 해도 코인의 빠른 반등은 시간이 걸릴 듯 하고요. 비트코인 차트 보면 파월 의장 연설 이후 나스닥 플러스 4% 함께 여기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상승은 했지만 채굴업자들 다시 비트코인 대량으로 물량을 매도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비트코인 25일선 위에 안착은 되었지만 가장 확실한 60일선 내려오기 전까지는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듯 하고요. 비트코인 16,3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저점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FTX처럼 코인 자체적인 리스크만 나오지 않는다면 16,000달러 랭 지켜줄 가능성이 높겠죠. 비트코인 17,200달러 반등하고 빠르게 상승을 못하는 게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1만 개를 시장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채굴자들 이번 매도만 없었다면 비트코인 17,500달러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했을 듯 하고요. 여기 채굴자 매도 물량이 보라색으로 쭉 하락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작년 6월 여기 중국 코인 채굴 금지로 인해서 5만 달러에서 3만 달러 폭 나오고 그 다음 살짝 반등 올 때 채굴자들 대량으로 물량 매도했던 거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이다 생각이 되고요. 이후 비트코인 가격 다시 반등 오면 채굴자들 다시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 6월처럼 미국 경제 거시 환경이 좋아지면 채굴자들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작년 8월 대세 상승 나오기 전까지 채굴자들 서서히 매수는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면서 개미 털기 한 구간이 나왔었죠. 채굴자들은 인건비, 전기세, 임대료 등 전반적인 부대 비용 상승을 하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하고 최근 같은 구간에서는 반등 즉시 매도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요. 특히나 중소형 채굴업자들은 비트코인 16,000달러, 2만 달러 아래에서는 수익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채굴기를 오히려 꺼두거나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굴자들 다시 비트코인 매수를 하려면 나스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나스닥 파월 의장 연설 이후 플러스 4% 강하게 반등은 나왔지만 여기 장대 양봉 나오고 1차 저항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6월 나스닥 S&P 대폭락 이후 쌍봉으로 반등 오고 쉽게 상승한 못한 구간에 현재 매물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구간 뚫고 상승을 제대로 하려면 다음 주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하고 FOMC에서 50bp만 금리 인상한 다음 파월 의장 연준위원 어떻게 발언하는지에 따라서 움직일 듯 하고요.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상승한 이후 조정은 받아도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추가로 더 상승한다면 최대 310달러 여기 점선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말해서 여기 점선 라인 이상 상승하는 것은 시장 유동성 줄어들고 투심 약해지는 구간에서 쉽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나스닥 10%에서 최대 15%는 더 상승을 한다는 건데 나스닥이 10% 정도 상승하는 걸로 비트코인이 18,000달러 이전 매물대 두고 당장에 큰 상승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고래들 비트코인 15,000달러 내려왔을 때는 매도도 많지 않을 가능성 존재를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랠리 전까지는 횡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비트코인 빠르게 상승하려면 나스닥이 1994년 미국이 빅스텝 처음으로 했을 때와 비슷한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요. 1994년 2월부터 미국 기준금리 3%에서 금리 올리기 시작해서 1년간 미국 주식 큰 조정이 있었고 1995년 마지막으로 50bp 금리 인상 종료되고 나스닥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빠르게 상승하면 코인도 나스닥하고 커플링 되어서 서서히 상승하다가
기관 자본 들어오고 비트코인 이후에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1994년에는 2월에 3% 기준금리에서 최종적으로 6%로 3% 금리 올리고 금리 인상 종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3월 금리 인상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금리 인상 1년간 하면 미국 최종금리 4.75%에서 5% 기준금리 인상한 거기 때문에 1994년보다는 금리 인상폭은 더욱 크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시나리오인 1980년대 석유 파동 이후 나스닥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비트코인 재차 하락해서 12,000달러 나올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석유 파동 고인플레이션율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스닥은 1년 이상 조정을 거쳤고요. 1995년하고 다른 것이 나스닥이 전고점 재도달하는데 6개월 이상 시간이 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 때 양적 완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시장의 화폐 유동성 급격히 늘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로 인한 주가 하락이 95년 경기 침체보다는 주식시장 횡보 구간은 더욱 장기화가 되었다 볼 수 있고요. 1980년대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면 1981년 11월 나스닥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12월 25일 산타랠리 끝나고 나서 다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저점 아래로 내려가는 큰 하락이 났고 1982년 8월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직전 저점을 뚫었고요. 결국에 당시 연준도 고금리 계속 유지를 했다가 미국 경제 큰일 날 듯 하니까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하고 미국 증시는 다시 큰 상승이 났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2000년 닷컴 버블 하고 1980년 석유 파동 때 이런 시나리오와 이번에도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발 폭등과 석유 파동 때 움직임 가장 유사한 점은 미국 인플레이션율 급등으로 인한 금리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주가도 하락을 한 거고요. 내년 2월이 가장 큰 고비고 그 전부터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1980년 차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크리스마스 산타랠리 이후 다시 하락했고 2월에 저점 한 번 더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죠. 그리고 1982년 8월 최저점 나왔지만 이번에는 최저점 올해 2월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여기 부근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하락이 마지막으로 남은 거죠. 그리고 마이클 박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었는데 미국 증시 당장에 추가 상승 못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클 박 연준위원은 전 리플 고문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성이 다른 연준위원들보다 뛰어나다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연설을 보면 연준이 장기간 높은 금리 유지를 할 것이다 파월 의장하고 같은 이야기로 3년 이상 5%에서 4.7% 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파월 의장 연설 이후 급등을 하니까 연준이 2% 인플레 목표로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여전히 인플레이션율 내려가게 하려고 고금리 유지할 가능성 높다고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50bp 금리 인상한다. 이제는 거의 확정적이고 시장에서는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코인에 대해서도 마이클 박 이야기를 했는데 코인 시장 파산으로 인한 은행, 증권, 채권 시장 등 핵심 금융에 대한 파장 리스크는 매우 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TX 파산 이후 미국 은행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 거죠. 그리고 내년 금리 작업 더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 6월부터 8월 사이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하죠. 그리고 연방 정책에는 현재 제한적이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는 동의를 한다. 다소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위원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장기간 높은 기준금리 유지할 가능성 높다고 한 것처럼 파월 의장 임기도 작년 11월 연임이 시작되었고 파월 의장 임기가 3년은 더 남았기 때문에 장기간 미국 고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파월 의장 연준위원들 핵심적으로 보는 PCE 물가지수 발표가 되었습니다. PCE 물가지표는 석유하고 식료품 변동성 높은 상품 제외한 수치죠. 6%로 전월 6.2%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12월 13일 다음 나오는 12월 인플레이션율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다시 내려가면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 높아지면서 주식이나 코인 시장 반등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이 들고요. 계절적으로 보면 12월 초에서 13일 전까지는 횡보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크리스마스 랠리 전까지 다시 반등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 크리스마스 랠리 오고 난 다음 추가 하락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코인들 움직임 비교를 해보면 2020년 비트코인 6만 달러 고점 형성하고 개인 투자자들 진입하면서 알트코인 위주로 상승이 매우 컸습니다. 스텔라 룸에 비교하면 당시에 스텔라 룸의 수익률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았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11월 재차 반등 이후에는 스텔라 룸의 수익률은 비트코인보다 더 못했습니다. 여기 분홍색 스텔라 룸의 수익률이 비트코인보다 더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 7월 비트코인하고 스텔라 룸의 움직임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이후에 같이 반등이 온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스텔라 룸보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알트코인 상승호는 대세 상승장 계속해서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 추가
주가 진입보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관들이 메인으로 투자하는 코인들이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